저와 태수 씨의 몸은 달빛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자락이 벗겨져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피부가 맞닿고 숨결이 얽히는 순간 60년 인생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수 씨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더듬을 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율이 찾아왔어요. 온기가 서로 섞이는 순간 나이도 과거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태수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로 깨어났죠. 우리의 그 밤은 진실했고 깊은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저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심연아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밤이면 30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죠. 정년 퇴직한 미술교사였던 제게 남은 건 텅 빈 하루하루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연아야,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강원도에 좋은 도자기 공방이 있대. 2박 3일 체험 클래스가 있는데 같이 갈래? 처음엔 거절했어요. 흙이라니 제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짐을 쌌죠. 변화가 필요해, 연아야. 강원도 산속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른 풀과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공방 건물은 마치 동화 속 집처럼 아늑해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작업대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수강생이 10명 정도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클래스를 진행할 김도윤입니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흙과 대화해 보세요. 젊은 강사의 인사가 끝나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남자를 처음 본 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 온 듯했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는 말없이 앉아 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시간 기본적인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웠죠. 흙을 반죽하고 공기를 빼고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 손은 흙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완벽한 원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렵네요. 제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조용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제 흙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에서 흙이 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성함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강태수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섬세하게 흙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어려운 기법을 배웠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무너지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형태가 잡히지 않았죠. 세 번째 실패 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옆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슬쩍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제 손 아래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어진 후에도 그 온기는 남아 있었죠.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는 미소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흙 속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말이죠. 첫날이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이는 다른 친구들과 금세 어울렸지만 저는 자꾸 태수를 찾게 되었어요. 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 고요함이 위로가 되었어요. 1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 설렘은 뭘까요? 나이 들어 다시 느끼는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체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속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새벽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상쾌했죠. 어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태수는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오전 수업은 물레 작업의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마치 흙과 대화하듯 손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냈죠. 강사도 그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전에도 해보셨나요? 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물레와 씨름 중이었죠. 그때 태수가 슬며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힘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오래, 더 조심스럽게 말이죠. 연아 씨는 손이 섬세하네요. 금방 배우실 거예요. 태수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오후에는 각자 만들고 싶은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찻잔을 만들기로 했어요. 태수는 꽃병을 만들고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 흙이 마법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손동작을 계속 훔쳐보았어요. 저녁 식사 후 공방 앞마당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해져 모두들 불 주위에 모였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닥불이 있었는데 문득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태수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불만 바라보고 있었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흙을 만지면 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모닥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5년 전에 떠났어요. 암이었죠. 태수의 말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1년 전에 남편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태수는 그제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이해와 공감이 말보다 컸어요. 도예가였습니다. 원래는. 태수가 이어 말했어요. 서울에서 작업실도 있었고 전시회도 몇 번 열었죠. 아내가 아프고 나서 모든 걸 접었습니다. 간병하느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태수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죠.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가까이 왔어요. 완전히 잡지는 않았지만 손등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날 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도자기 체험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울적했습니다. 어제 만든 첫 찻잔을 굽기 위해 가마에 넣었거든요. 태수의 도움으로 겨우 완성한 작품이었죠. 가마에서 꺼낸 작품들을 확인하러 서둘러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아 씨, 이쪽이에요. 강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가마에서 꺼낸 작품들이 놓인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제 찻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작품은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죠. 강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가마 안에서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냉각 과정에서 깨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렵게 만든 첫 작품인데 강사는 깨진 조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더군요.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경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그저 체험일 뿐인데. 눈물이 차올라 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 찻잔 하나 깨졌다고 울먹이다니.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하지만 그 찻잔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죠.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감정을 쏟았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거울 속 제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엔 마지막으로 간단한 작품 하나를 더 만들 시간이 있었죠. 제 작업대에 다가가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비어 있었던 자리에 작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찻잔이었습니다. 옅은 청자색으로 단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누군가 제자리에 놓고 간 게 분명했죠. 찻잔 옆에는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잔은 따뜻한 차를 담기 위해 만든 겁니다. 당신 손에 어울려요. 글씨를 보는 순간 누가 남긴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공방을 둘러보았지만 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찻잔을 감싸들었어요. 마치 그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찻잔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결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작품임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어준 건 언제 이후였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마음을 표현해 준 건 또 언제 이후였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따스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60년을 살아오며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미경이가 다가와 찻잔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궁금해하는 미경이에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사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손가락으로 찻잔의 곡선을 따라 쓸어내렸어요. 마치 그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만들며 계속 그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선물.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마치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차가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자기 체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비 때문인지 전기가 불안정했습니다. 숙소 내 일부 조명이 꺼지고 로비에만 비상등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미경이도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 로비의 창가 소파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군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오후 내내 보이지 않던 그가 어느새 제 옆에 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무심코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찻잔에 담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찻잔. 고마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태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드러났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이 우리의 심장 소리를 대신했죠. 내일이면 태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겠군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렇네요.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60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태수의 손이 조용히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길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욕망과는 달랐어요. 세월이 빚어낸 깊고 따뜻한 그 무엇.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동자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고 있었죠. 태수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태수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외로웠고 충분히 그리웠어요. 그의 방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흙을 다루듯 섬세했어요. 주름진 피부가 맞닿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이 우리의 진실된 감정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옷이 바스락거리며 벗겨지고 두 개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60대의 몸은 젊은 날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했어요. 태수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남자로 깨어난 그를 보았죠. 밤새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속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태수의 팔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이 느낌은 봄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말라붙었던 영혼의 단비가 내린 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산속의 맑은 공기 대신 매연 냄새가 들어올 뿐이었어요. 태수가 준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어요.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자 현실이 찾아왔죠. 짐을 챙기고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주고받을 걸 그랬어요. 미경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만 알 뿐 전화번호도 주소도 묻지 않았어요. 마치 꿈속에서 만난 사람처럼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가 남긴 찻잔만이 그 시간이 실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가끔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가 어떻게든 저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죠. 밤마다 꿈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진흙 묻은 그의 손, 깊은 주름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 말없이 전해지던 그의 마음. 전부 선명했어요. 연아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미경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짧은 여행에서 만난 남자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 가 있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어.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쳤니? 그 먼 곳을? 미경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직접 찾아 나서는 60대의 저를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저는 지금 젊어지는 기분이었죠.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방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부끄러운 마음에 발걸음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공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문은 닫혀 있고 간판도 떨어져 있었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전체적으로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작은 가게에 들어가 물었어요. 저기 도자기 공방 아시나요?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방이요? 거긴 한 5년 전에 문 닫았어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이라니 그럼 우리가 참여한 체험은 뭐였던 걸까요? 2주 전에 거기서 도자기 체험을 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험이요? 거긴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혹시 다른 곳 아닌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공방 앞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 이곳이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 쌓인 텅 빈 공간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죠. 실례합니다만 혹시 강태수라는 분 아세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강태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누구였던 걸까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함께했던 그 비 오던 밤이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한 품,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모두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방 속 찻잔이 그 증거였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일까? 찻잔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마음도 비에 젖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의 존재가 미스터리로 남은 채 내 감정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았죠. 미경이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방치해둔 책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찻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수가 준 그 찻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분명 실제 했던 일이에요. 환상이 아니었죠. 찻잔 바닥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려 천으로 살살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글씨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서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수 작.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 사인이었죠. 그가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강태수 도예가를 검색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모르고 싶었죠. 검색 결과가 뜨자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유명 도예가 강태수, 재단 기금 횡령 혐의로 기소. 도예계의 별 추락하다. 8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강태수는 한때 한국 도예계의 거장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전시회를 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던 작가였죠. 그런데 8년 전 그가 이사로 있던 도예재단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가 제기되었어요. 결국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예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틀림없는 태수였어요. 지금보다 젊지만 그 조용한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7년 전 것이었어요. 강태수 모든 작품 기증 후 행방불명. 기사에 따르면 그는 모든 재산과 작품을 기부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방은 5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체험을 했어요. 태수는 분명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온기. 모두 진짜였습니다. 찻잔을 가슴에 안고 창가에 섰어요. 비가 그치고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죠.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 그 공방은 어떻게 된 걸까? 무엇보다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을까? 눈을 감고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이건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태수의 과거를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한때 유명 도예가였다는 사실과 횡령 혐의라는 충격적인 과거가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밤 찻잔을 바라보며 그 짧았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갈증처럼 목이 말랐죠.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연아야, 강릉에 도자기 축제가 열린대. 우리 갈래?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쩌면 태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 가자. 미경이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선뜻 응하다니 의외인데. 사실 저도 의외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릉 도자기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도예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시연도 진행되고 있었죠. 미경이와 천천히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끔 머리가 희끗한 남자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죠. 점심을 먹고 다시 축제장을 돌아다니던 중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 한적했어요. 그곳에서 혼자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미경아, 잠시만 기다려. 말하고 그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틀림없었죠. 태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흙과 대화하듯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아 씨. 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했던 질문들이 모두 증발해버렸죠. 어떻게 여기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닫고 일어섰어요. 우연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그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방에 갔었어요. 비어있더군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오. 그냥 그때는 자신이 없었소.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찻잔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어요. 검색도 해봤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모두 사실이요. 한때 저는 도예가였고 실수도 했죠.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할 때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소. 재단 기금을 잠시 빌리려 했던 건데 태수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평판도 일도.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였으니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공방은요? 그곳은 어떻게 된 거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곳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곳이었소. 이제는 가끔 혼자 가서 작업할 뿐이죠. 공식적으로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됐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체험, 그날의 만남.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경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수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축제장에서 태수를 다시 만난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태수와 함께 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태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 거실이 꽤 넓은데 여기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공방을 열면 어떨까요? 같이 말이에요. 태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요. 태수 씨의 재능을 숨겨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태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거절할까 불안했죠.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태수의 눈에서 오랜만에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2달 후 제 거실의 절반은 아담한 공방으로 변신했어요. 흙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퇴직한 미술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연화의 흙놀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예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제 집과 마음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는 작게 열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태수의 작품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해요. 이제부터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어요. 특히 노년층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분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체험 클래스 때 깨졌던 찻잔을 기억하며 2번째로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마음이 담긴 찻잔이었어요. 태수가 공방으로 들어오자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2번째 찻잔이에요. 첫 번째는 깨졌잖아요. 태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흙은 때로 금이 가도 다시 붙여 만들 수 있다더군요. 사랑도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태수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평생의 약속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진짜 봄.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다시 피어난 우리의 사랑처럼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배웠어요.